이 마지막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또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아이템 몸값 치솟는 안철수입니다. 오늘 MBN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최근에 지지율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 가상 사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8.5%, 윤석열 후보가 34.2%로 이 후보가 4.3%포인트 격차로 앞섰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긴 1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자 대결에선 여전히 윤 후보가 2위, 안 후보가 3위를 달리고 있지만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시에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윤 후보가 32.7%, 안 후보가 43.5%로 10%포인트 넘게 안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권 단일화 시 경쟁력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7.5%포인트 차로 격차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모습입니다. 지지율 10%를 넘긴 데 이어서 이 단일화 논의에도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신경전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보면은 사자 대결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야권 단일화를 하면 누구를 지지할 거냐 하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당장 만약에 내일 단일화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사자 구도랑 이 야권 단일화만 놓고 본 게 좀 다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만 떼놓고 보니까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는 나왔죠. 네. 그러나 이렇게 전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가파른 하락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느낀 실망감 이런 게 아마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걸 거예요.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야권에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이라는 사태 때 그때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단일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조금 더 명확한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당대 당의 지금 후보로서 나온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 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진영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쪽으로 후보를 흔히 말하는 단일화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사퇴를 하고 상대를 지지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아니면 두 당이 합당을 해서 한 후보로 정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두 당이 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의 방식이 가장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를 퇴행시키지 않고 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높은 쪽으로 몰아줘서 후보를 하나로 정리한다. 이게 과연 진영 전체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맞을지는 모르지만 선거 때마다 이런 게 나온다면 과연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정섭 위원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의 표를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30 세대로부터도 상당 부분 표를 흡수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배경에는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앞서는 어떤 도덕성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실망한 흐름들을 받아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는 좀 집중하는 포인트는 두 개라고 봐야죠. 2030과 이 이른바 보수의 본진을 공략해라. 그래서 최근 보면 행보부 보이는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도 참석을 하고 또 대한노인회에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의 향후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와 연동이 돼 있을 텐데 두 사람의 관계는 일종의 이제 지지율에서의 시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간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어떤 경쟁 이것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단일화의 본격적인 어떤 국면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실망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영향도 있고 이 안철수 후보가 뭐 요즘에 뭐 2030 그리고 이 보수 쪽에 좀 상당히 표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라고 이 소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참 공교롭게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젊은 층하고 참 이 만남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점이 윤석열 후보가 또 어제 청년 간담회 이 스피커폰 이 인사 논란이 된 그런 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논란을 좀 짚어보면요. 어제 오후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청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간담회에 윤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에 윤 후보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윤 후보가 참석하는 줄 알고 왔던 이 청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청년들 얘기 듣겠다는 거 아니었냐라는 이런 실망 섞인 목소리가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윤 후보는 참석하는 대신에 권성동 의원이 핸드폰으로 윤 후보의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목소리만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일정 사실 해체된 기존의 선대위가 준비한 일정이었고요. 이 선대위 일정팀조차 모르고 있었고 후보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수습하기에는 조금 늦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제 저녁 늦은 저녁에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직접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대위를 해체하면서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한 저를 반성하고 잘하겠다 다짐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면목이 없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학로를 갔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반면에 또 안 후보는 최근 청년층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제는 대학로를 찾아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집 살 때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 반갑주택을 짓고 45년간 그 주택 임대부 대출을 하려고 그래요. 네네. 서울대 학생들 원래 또 안철수 선배님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계동 살아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랑 학교 후배 만나셨네요. 그러네요. 연이 아주 깊은데. 네, 이 2030의 표심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꼭 잡아야 하는 층인데요.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린 청년층의 민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국민의당 당원이 최근에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20일 동안 당원 증가 추세가 그 직전 20일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좀 속상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같이 나오는 게 이 단일화 얘기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랑 결별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의 사이가 안 좋아서 단일화 걸림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 사퇴 이후 안철수 후보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 사퇴 이후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제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뭐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뭐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 후보 선대위 관련한 기자회견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소통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모든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일화 얘기라는 것을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다라면서 단일화 언급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요. 권영세 본부장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 본부의 의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 아이템 발제 이 정도 좀 해보고 톱 기사를 좀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각자 이 자기가 발제한 이 아이템들 좀 PR 시간을 좀 가져보죠. 네, 이수아 저부터 기자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선 좀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 의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뉴스가 또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톱 기사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요즘. 마찬가지로 네. 국민의힘 기사가 톱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느 당이 이 야당이 되든 제1야당이 좀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는 게 국민들의 바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크게 의견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이 가장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네. 이수아 선배 기자의 이야기가 톱 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오늘의 탑 기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수아 기자 얘기처럼 좀 살아있는 기사, 이 오늘 오전 내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었죠. 이수아 기자의 이 기사, 윤석열, 이준석 멀어지는 원팀을 이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